안녕하세요, 참이에요. 오늘도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챕터 4에서 이제 6까지 할 건데, 작업 증명, 네트워크,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 백서를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먼저 챕터 4, 작업 증명입니다. 작업 증명.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P2P 방식의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이다. 데이터가 특정 시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시간 스탬프를 찍어 증명하는 시스템인 타임스탬프 서버는 대부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었다. 네, 저희 앞 영상에서 공부했던 타임스탬프 서버, 각 초단위별로 그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그 시간 도장을 찍듯이 그 초시간 베이스로 블록을 생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원래 중앙 집중식, 중앙에서 이제 시간 스탬프를 찍어서 하는 그런 방식이었나 봐요. 그러나 P2P 방식의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는 여러 컴퓨터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중앙 서버가 필요 없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검증한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가 되었었지만 비트코인은 P2P 방식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거래를 이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중앙 집중식으로 하나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 여러 명의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 명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모두가 관리를 한다. 이런 면에서 다르다. 이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작업 증명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작업 증명은 블록을 생성할 때 수행해야 하는 계산 작업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네. 여기서 이제 작업 증명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비트코인에서는 작업 증명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작업 증명은 블록을 생성할 때 계산을 수행해야 되는 걸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인다. 그래서 이거 다 읽고 어떻게 계산을 수행하는지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일부러 이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게 결국 거래들의 총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 모음을 이제 올리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계산을 하면서 이제 거래들을 검증을 하게 하고 일부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듦으로써 이제 위변조가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과 같은 P2P 분산 시스템은 애덤 100의 해시 개념을 차용하고 SHA-265 해시 함수를 사용해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한다. 해시 함수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의 해시값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네, 오늘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작업 증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그 해시 값을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서 나온 애덤 100의 해시 캐시란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산 자원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려면 계산 자원을 엄청 이제 쓰면은 컴퓨터 이제 자원도 이제 쓰이고 시간도 엄청 쓰이면은 시스템을 악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이제 개념처럼 일부러 블록을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작업 증명에서는 해시 값이 일정 개수의 0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야 한다. 필요한 해시 값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 찾은 해시 값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검증은 한 번의 해시 계산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그 해시값, 그 블럭이 그 정해진 이제 정답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정답지 같은 숫자를 찾는데, 해시값이라는 게 이 블럭 안에 있는 거래들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이제 이전 거래들과 모든 이제 정보들을 다 넣은 하나의 해시값을 이제 이 거래 정보들을 일정한 이제 64개 이제 문자와 숫자들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계산 자원이 이제 소비가 되고 쉽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시 값을 출력을 하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방식이 이 논스라고 하는 값을 하나하나씩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값을 조정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악용을 방지한다. 하지만 검증은 한 번의 시 계산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타임스탬프 네트워크에서는 블록의 해시값이 특정 개수의 0으로 시작할 때까지 블록 안에 있는 임시값을 계속 바꾼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블록은 같은 연산을 다시 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나중에 만들어진 블록들은 이전 블록에 계속 연결된다. 따라서 한 블록을 바꾸려면 그 뒤에 모든 블록을 다시 작업 증명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 네. 그래서 지금 해시 값이라는 게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64자리의 고정된 그 출력 값을 이제 출력해내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답지의 난이도를 조절을 할 때, 그러니까 정답을 풀면 블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너무 쉽게 풀면 블록이 너무 빨리 생성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의 블록이 이제 생성되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게 이동평균식으로 이제 조정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생성된 블록이 되게 빨리 이제 많이 생성이 되었으면 그 뒤엔 난이도를 좀 올려서 이제 값을 푸는 데까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 10분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블록이 너무 생성이 덜 됐다 그런 경우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블록이 빨리 생성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분마다 한 블록씩 생성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해시 값을 출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라도 바뀌면 위에 이제 해시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모든 블록들이 이전 블록 해시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블록에 뭔가 거래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1번 블록의 데이터를 가지고 2번 블록에 또 해시값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번 블록에 나온 그 해시값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2번 블록에 포함된 그 해시값이 1번 블록의 값을 가져와서 나온 그 값인데, 64자리 값인데, 이 안에 있는 이전 블록 해시가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전체적으로 완전 다른 해시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려면 모든 이제 하나만 블록을 수정을 해도 그 이후에 모든 블록들이 다 이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위변조를 하려면 한 블록을 완전히 이제 작업 증명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고, 그 이후에 모든 블록들도 다 작업 증명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작업 증명은 네트워크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갖는지의 문제도 결정해준다. 여기서 다수결은 IP 주소당 한 표가 아니라 CPU당 한 표를 준다. 그러나 현재는 한 CPU당 한 표가 아닌 한 해시 파워당 한 표가 더 적절한 표현이 되었다. 즉 현재는 각 컴퓨팅 장치가 기여하는 연산 능력에 비례하여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네. 그래서 이제 작업증명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수의 노드들이 서로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가져가냐라고 할 때, 만약에 IP 주소로 한다고 하면
그 이제 IP 주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독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의 그런 약간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IP가 아니라 CPU당, 그러니까 각 노드당 하나씩 저희가 이제 시민권을 각 사람당 한 장씩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여를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는 한 CPU가 아니라 해시파워라고 하나 봐요. 해시파워,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이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가중치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긴 체인은 가장 많은 작업 증명이 투입된 것이다. 컴퓨팅 파워의 과반수가 정직한 노드에 의해 제어되면 정직한 체인이 가장 빨리 길어져서 다른 체인을 앞지르게 된다. 공격자가 블록을 수정하려면 그 블록과 그 이후의 모든 블록의 작업 증명을 다시 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블록이 많아질수록 공격자가 따라잡을 확률은 급격히 줄어든다.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연결된 거래 기록들이 블록으로 연결된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길다는 얘기는 많은 블록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많은 블록이 연결되려면 되게 많은 계산 작업 증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어떻게 보면 많은 컴퓨팅 파워와 그런 시간이 함께 녹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긴 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 이후에 사람이 거기에 계속 붙지 않겠죠? 근데 계속 길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검증이 계속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정직한 노드들, 과반수가 정직한 노드들에 의해 제어되면 이 정직한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체인이 가장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정직한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체인이 메인 체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고 노드 운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 증명의 난이도는 그에 맞춰 자동 조절된다. 블록 생성 속도가 너무 빠르면 난이도를 높여 10분당 1개 정도씩 생성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블록 생성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작업 증명 시스템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굉장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천재적인 게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설정한 난이도가 컴퓨팅 파워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블록이 무한정 생성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이 너무 생성 속도가 너무 빠르면 난이도를 올려서 생성이 덜 되게 하고, 생성이 너무 늦으면 난이도를 낮춰서 조금 더 빨리 생성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내용입니다.